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일본의 이런 어떤 조치에 대해서 국내에 있는 일본 전문가는요, 이런 아베 정부의 이런 결정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평가하는지 잠시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모든 게 갑자기 예, 갑자기였는데 그 뭐 안에서는 이야기가 되어 있을 거라고 신문 기자들은 예를 들면 그 교육부라든가 한국에서 말하는 그런 여러 부처에 연락을 했는데 전혀 설명을 못 한다고 합니다. 아, 왜 이런 결정이 예, 우리도 지금 들었다라든가 스가 관방 장관도 발표해서 알았다. 네, 호소카 유지 교수의 평가였습니다. 진단이었는데요. 이번 아베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대변인격이라는 관방장관도 발표 후에 알았다고 하는데, 사실 관련해서 일본의 그 대표적인 우익 신문이라 할 수 있는 산케이 신문도 일본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가 부처 간의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하고 있네요. 유기준 의원님. 네, 저는 이제 아까부터 말씀드린 게 이게 네. 우리가 이번 코로나19 이 사태를 그 조기에 종식을 시키고 국민들에게 더 이상 이런 일들이 그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기에 우리가 방점을 둔다고 한다면 그게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 처음에 이것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들어가는 것을 그 사적 면제를 잠시 보류를 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당연한 그 대응 조치를 취하는 게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이게 우리 현재 있는 코로나 사태를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곳에 주안점을 맡는다고 한다면은 과연 이 부분을 가지고 더 이상 정치적 목적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지금에서는 토론하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부분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너무 큰 집에 이렇게 불이 나 있는 그런 상태인데 당장 불을 끄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여기에 만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력이 그쪽으로 분산된다면은 잘못하면은 우리가 달성하려고 했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부분은 앞으로도 이제 일본이 이 조치를 취한 것은 또 일본 자체에도 불리한 점도 있을 거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그 일본 1만 7천여 명의 일본 유학생들과 주재원들이 이렇게 지금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면은 상당한 또 피해도 있을 테고 또 그로 인한 혼란도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이걸 수습할 거지 그 숙제로 남아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일 간의 문제가 그렇다면은 직접 이해 당사자고요. 특히 뭐 역사적인 맥락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면은 제3자적인 시각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언론은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미국의 뉴욕타임스는요, 이 코로나19 사태에도 아베 총리가 지금 현재 구도 전국에서 사임할 수도 있다는 전망 기사를 냈나요? 그렇습니다. 정치 미꾸라지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이렇게 가다가는 또 지지율이 30%까지 이제 급락한 것까지 환기를 시키면서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은 실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까지 지금 뉴욕타임스가 지금 보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의 보도가 아니라 일본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이 이 조치를 발표한 게 5일인데 전날 총리실에서 거의 하달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라라고 지금 오더가 떨어졌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담당 부처가 후생 노동성인데 후생 노동성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총리실에서 하라면 하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따르는데 기자들한테조차 설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이 방역을 위해서 한일이 공조를 하면 참 좋은데요. 문제는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게 방역이라고 하는 급선무 차원에서 한일이 공조를 해서 실무 협의를 할 여지가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정말로 이것이 방역을 위한 것이냐 정치적인 어떤 판단이 깔려 있는 것이냐라는 성격 규정에 따라서 여지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후자로 봐야 되는 거고 그럼 이렇게 정치적으로 왜 여기에 쏠려 있느냐. 결국은 이게 아베가 겪고 있는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는 이런다고 모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실각 가능성이 크다라는 지금 전망 기사까지 내놓고 있는 거죠. 근데 아베 총리는 그동안에 보면은요, 다양한 뭐 사학재단 비리라든지 또한 지역 유권자들을 일본의 최대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벚꽃 축제에서 이제 이른바 사쿠라 게이트라고 이제 불리는 것까지 해서 많은 공경에 처했었지만은 지지율이 굳건했었다는 것에 대해서 뭐 그동안에 너무 약체인 야당 덕을 보는 거 아니냐는 진단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지금 제가 지금 이게 한국의 방송인데 지금 한국에 있는 그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방송을 하고 그에 대해서 더 확진을 막는 그런 정책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미진한 것들을 점검하는 그런 게 돼야지 지나치게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일본 국내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걸 과연 시청자가 듣고 싶은 말인지 제가 한번 말씀을 좀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그 관련해서 그거 이제 말씀 주신 거고 제가 이제 질문 드린 것처럼 그 미일이라는 어떤 안보 공조는 대단히 두터운 동맹이고요. 또 한일 뭐 한미 공조도 대단히 두터운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맹이지만 일본의 언론에서 미국의 유력 언론에서 이렇게 진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언론이란 게 네. 그 미국 같은 언론의 종류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보도되는 그런 그 국제 관련 뉴스들이 엄청 많을 텐데 그 중에 하나만 가지고 또 아까도 보니까 어떤 한문이 나와서 말한 걸 가지고 전체적인 것으로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지금 이 자리는 어디까지나 우리나라 사태에 좀 그 논점을 맞춰가지고 그에 대해서 좀 토론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바로